페이지 2 펴시고 자, 우리 이제 텍스트 1 첫 시간에도 제가 이거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텍스트 2에서는 더더욱 이거 여러분들 텍스트블 엔티티와 난 텍스트블 엔티티 구분하는 거 이해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티티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 1과 텍스트 2요. 또는 미국 세법에 나타나는 온갖 텍스페어들의 종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텍스페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티티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한 엔티티가 있는데 결국 엔티티라는 거는 인컴이나 비용이나 로스를 발생시키는 주체형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주체인 텍스페어들이 말하자면 인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직접 국세청에다가 그 이름으로 해요. 발생한 이름으로. 그렇죠? 이 인컴 보고 세금까지 내는 그러한 텍스블 엔티티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한 텍스블 엔티티에 우리가 세 가지 엔티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텍스 1에서 2달 내내 배웠던 인디비주얼이요. 그래서 그러한 인디비주얼에 우리는 for며 템포리를 사용을 해서 그렇죠? 여러분 2달 내내 봤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텍스블 엔티티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파이낸스 어카운팅을 이제 보자면 파이낸스 어카운팅에서 보는 모든 그게 나와 있는 이름들이요. 어떤 컴퍼니요, 어떤 잉크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게 그게 파이낸스 어카운팅의 모든 엔티티는 기본적으로 레귤러요. C코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냥 레귤러 C코업은 말하자면 텍스블 엔티티에 포함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있죠? 피디셔리의 개념이고 이러한 피디셔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트러스트나 에스테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텍스 1에서 프로퍼티 트랜잭션 할 때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프로퍼티에서 갖는 베이스에 관한 거 프로퍼티 트랜잭션 할 때 그 에스테이트에 관한 얘기를 잠깐 그죠? 우리가 그런 했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 레귤레이션 시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스페시픽하게 질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 다음 코र्스에 이제 TCP를 들으신 분들은 그때 또 에스테이트나 트러스트를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난 텍스블 엔티티에도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난 텍스블 엔티티요. 파트너십. 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퍼레이션이지만, 즉 회사지만, 이제 조금 특이하게 미국만 존재하는 S코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한 S코업이요. 50개 스테이트에 회사 설립하는 것 자체에서는 거기서는 뭐 달라질 거 없어요. 그렇죠? 50개 스테이트에 그 스테이트의 룰에 따라서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할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페더럴 텍스 목적이에요. C 혹은 또 다른 거 S코업입니다. 그러한 S코업은 난 텍스블 엔티티에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이미 텍스 1에서 배운 거 그렇죠? 자영업자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스케줄 C 인컴으로 보고를 할 거라는 거죠. 자영업자들, 셀프 인플로이드 퍼슨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가 각각 텍스블 엔티티와 난 텍스블 엔티티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텍스블 엔티티에는 우선 하나씩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인디비주얼에서는 우리 이미 다 보았던 거예요. 텍스 1에서. 그래서 2달 내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지난 학기 2달 내내 인디비주얼 텍스에 가는 걸 우리가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 1 할 때 인디비주얼만 속한 게 아니라 모든 엔티티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엔티티에 다 적용되는 프로퍼티 트랜잭션을 우리가 텍스 1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퍼티 트랜잭션이 인디비주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로퍼티 트랜잭션 여러분들이 뭘 제일 중요한 거 기억나나요? 캐피털 게인 캐피털 로스에 관한 거. 그렇죠? C코업도 우리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컴퍼니가 이 캐피털 게인 캐피털 로스가 반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C코업이 다른 컴퍼니에 그렇죠? 투자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투자하는 순간 이 인베스트먼트예요. C코업이 인베스트먼트 계정 갖고 있으면
그 인베스트먼트 계정을 팔고 사고 함에 따라서 그죠? 개인 로스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 개인 로스가 뭐예요? 바로 캐피탈 게인 캐피탈 로스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C 코업에 할 때도요. 캐피탈 게인 캐피탈 로스에 관한 거 그죠? 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퍼티 트랜잭션에 관한 거 그렇죠? 파트너십도요. C 코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파트너십이 인베스트먼트 인 어떤 컴퍼니요. 투자 목적이에요. 그런 프로퍼티를 사고 팔고 하는 순간에 그렇죠? 개인 로스가 발생할 거예요. 그거 역시 캐피탈 게인 캐피탈 로스예요. 그렇죠? 자, 그러한 지금 인디비주얼에 그렇죠? 우리가 인디비주얼 텍스뿐만이 아니라 프로퍼티 트랜잭션 이미 했던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텍스 2에서 그렇죠? 요 C 코업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총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에요. 8회차 동안 우리는 C 코업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 8회차까지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S로 넘어가서 S 코업 파트너십을 각각 4번씩 그렇게 해서 텍스 2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C 코업은요. C 코업 자체는 다른 두 개의 엔티티와는 이제 그렇죠? 다르게 우리가 택스블 엔티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택스블 엔티티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C 코업에 파이낸스 어카운팅에 5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작성하는 거 거기에 그렇죠? 우리가 인컴에 가는 거는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거나 혹은 이 프로필 로스거나 그렇죠? 자, 그러한 지금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판매를 하는 순간에 일반 카스터머들한테 아니면 다른 컴퍼니에다가 비즈니스를 하는 순간에 세일즈라는 게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일즈에서 1대1로 대응하는 매출 원가를 우리가 따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렇죠? 요거 우리 네팅하면 안 되죠, 여러분. 따로따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로스 프로핏이 발생돼 나올 겁니다. 매출 총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판매와 관련된 온갖 관련된 비용들 그리고 컴퍼니의 일반적인 모든 비용들이요. 우리는 제너럴 애드민 익스펜스로 해서 디덕션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로 하면 판매 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가 컴퍼니의 비즈니스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발생할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업이익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 여기까지가 컴퍼니의 메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인컴 로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다가 뭘 빼죠? 기타예요. 그렇죠? other income이요, 뭐 로스요, 혹은 뭐 디덕션이요. 더하고 빼고 해서 그렇죠? net income before tax가 나올 겁니다. 세전 이익이에요. 그리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바로 이 컴퍼니가 그렇죠? 미국 국세청에 세금 내는 순간에 바로 그거를 우리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비용 처리할 거예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C 코업이 국세청에 낸 연방 정부에 낸 페더럴 인컴 텍스입니다. 그게 CIT예요. 그리고 대비해서 중요한 건 그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net income after tax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떤 컴퍼니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이렇게 net income after tax까지 내려오는 순간에 그 엔티티는 taxable entity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 엔티티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발생한 인컴에 대해서 그 컴퍼니 이름으로 국세청에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앞으로 8번 동안에 이거 배울 거예요. 그렇죠? C 코업의 텍스 리턴을. 그렇죠? 그래서 그 텍스 리턴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들여다볼 건데 폼이요. 1120입니다. C 코업의 폼이 그렇죠? 1120요. 요게 C 코업이 연방 정부에 내야 될 매년 텍스 이어의 보고할 그렇죠? 인컴과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방열 바로요. 세금 계산할 거예요. 그렇죠? 자, 세금 얘기를 했으니까 세금은 여러분 심플해요. 그냥 텍스블 인컴의 21%입니다. 뭐 바로 조금 더 여러분 들여다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지금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를 딱 쓰는 순간에 그리고 그다음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는 바로 페더럴 인컴 텍스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디덕션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죠? 우리 텍스 오넷이 이미 했어요. 우리가 페더럴 텍스 리턴에 페더럴 텍스 낸 건 디덕션 못한다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C코업도 마찬가지예요. C코업도요. 요 페더럴 텍스요. 공제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5회차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코퍼 인컴 텍스가 말하자면 또 갭에서의 북인컴 바로 요거 얘기한 거예요. 넷 인컴 애프터 텍스예요. 그리고 텍스블 인컴하고 여러분들 레컨사일 해야 될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죠? 레컨사일 한다는 게 그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세무조정이에요. 그죠? 텍스2에서 C코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무조정이에요. 그 세무조정 5회차에 할 겁니다. 그 5회차에 하는 거를 그죠?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4번의 그 클래스 동안에 우리는 컴퍼니의 텍스블 인컴과 그 다음에 컴퍼니의 디덕터블 익스펜스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배운 다음에 우리가 부인 컨텍스니까 레컨실레이션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텍스블 엔티티에 들어가는 우리가 C코업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컴퍼니 자체는 세금까지 내는 텍스블 엔티티에 포함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표현입니다. S코업이에요. 그렇죠? S코업이라고 하는 순간에 S코업은 여전히요. 회사예요. 회사이기 때문에 50개 스테이트 회사를 설립을 해서 쉐어홀더들이요. 다 있어요. 쉐어홀더들한테 주식도 다 이슈할 겁니다. 그러니까 S코업의 오너는 역시 C코업의 오너와 마찬가지로 쉐어홀더의 개념이에요. 쉐어홀더인데 그러나 S코업 파트너십은 난텍스블 엔티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인컴은 발생을 하더라도 국세청에 보고는 해요, 여러분. 사용해야 될 폼들 다 있습니다. S코업이요. S코업은 우리 금방 C코업의 폼이 1120죠. 거기다가 S만 붙이면 S코업의 텍스 리턴이에요. 반면에 또 하나의 난텍스블 엔티티의 파트너십은 폼이요. 1065를 작성을 할 겁니다. 즉 그 얘기는 파트너십과 S코업이요. 파일링 해야 될 텍스 리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금방 한 인컴 스테이트먼트처럼 그렇죠? 요거 보고할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십도요. 세일즈요. COGS 빼서 그로스 프로핏 요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애드민 익스펜스요. 요것도 보고할 거예요. 기타 소득도 다 보고합니다. 다만 이제 S코업은 또 파트너십은 텍스는 내지 않으니까 이게 없을 거예요. 난 텍스블 엔티티잖아 이게. 그죠? S코업하고 파트너십이 텍스블 엔티티와 틀린 거는 바로 난 텍스블 엔티티라는 거예요. 인컴을 국세청에다 보고하기는 하지만 비즈니스 결과로서 어떤 인컴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고는 하지만 세금은 안 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파트너십의 텍스 리턴이에요. 그렇죠? 내야 할 파트너십 텍스 이런 표현 없어요. 똑같은 그렇죠? 미뤄서 S코업의 텍스 리턴해야 돼요. 여기에는 텍스블 인컴 그리고 뭐 내야 할 텍스 이런 표현이 아예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C코업의 텍스 리턴에는 당연히요. 텍스블 인컴 그리고 그게 대해서 바로 21% 계산한 세금 우리 다 들여다볼 거예요. 그렇죠?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인컴이 발생은 하지만 똑같은 형태로요. 그러나 파트너십이나 S코업은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비과세는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파트너십이나 S코업에 발생한 모든 인컴은 다 누구한테 내려보내나요? 파트너십은 파트너한테, S코업은 쉐어홀더들한테 내려보낼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지분에 따라서. 그거 우리 템포리에 어디에다 보고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스케줄 2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조금 더 볼 거예요. 스케줄 2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텍스원에서 다 봤던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파트너십의 S코업은 난텍스블 엔티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1120처럼 인컴 익스펜스 쭉 쓰지만 그러나 텍스는 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20와 1120S와 파트너십의 1065는 조금 보고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1120는 C코업이 자체가 텍스블 엔티티니까 그렇죠? 내야 할 모든 인컴에다가
텍스블 인컴 계산해서 세금 내는 거 텍스까지 21%예요. 그냥 계산할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렇죠? C 코업의 인컴은 C 코업의 인컴 보고 세금 내는 거니까 쉐어홀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C 코업의 쉐어홀더와 상관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C 코업이 발생한 리테인드 어닝스에서 쉐어홀더들한테 디스트리뷰션 할 때만. 그렇죠? C 코업의 어닝스에서 쉐어홀더가 디스트리뷰션을 받으면 쉐어홀더는 무슨 인컴으로 보고하나요? 디비덴드 인컴 보고할 거예요. 딱 그거예요, 여러분. C코업 자체가 인컴 보고 세금 내고, 그렇죠? 그 어닝스에 대해서 쉐어홀더한테 디스트리뷰션 쉐어홀더가 디비덴드 인컴으로 보고하는 거. 그거예요. 반면에 이제 S코업이나 파트너십은 틀리다 그 얘기야. S코업이나 파트너십 발생하는 인컴에서 세금은 내지 않는 non-taxable entity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바로 들여다볼 건데 S코업이나 파트너십은 발생한 인컴을 어떻게 쉐어홀더나 파트너한테 내려보내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조금 더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S코업의 쉐어홀더의 지분에 따라서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에 따라서 인컴 엘리케이션에서 내려보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려보내는 폼들이 또 따로 S나 파트너십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는 우리 C코업에는 쉐어홀더한테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폼 자체에는. 이해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2에서 오늘 바로 C코업부터 시작을 해서 총 8회차를 그렇죠? C코업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우리 추후에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 텍스트2에서 뭐 그렇죠? 절반은 C코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니까. 또 C코업이 중요한 건 북인컴, 텍스블 인컴을 레컨사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S코업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 C코업이지만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exempt organiz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한 시간 정도 놓고 잠깐 들여다볼 거예요. 뭐 exempt organization 종류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거의 여러분들은 뭐 그렇죠? 마지막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러한 organization이 이제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엔티티에 우리가 특히 이제 텍스블 엔티티, 난텍스블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텍스트2에서 그렇죠? 각각 텍스블 엔티티와 난텍스블에 뭘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잠깐 얘기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요 이 세 가지 엔티티가 사용하는 폼들을 잠깐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쩐도 여러분들 뭐 처음 보는 폼들이지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마치 템포리 들여다본 것처럼요 계속해서 폼들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또 여러분 실제 시험에 폼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 1120와 1120S요. 그리고 파트너십 텍스 리턴이요. 1065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잠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